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연웅입니다.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힘드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개강이 지연되고 있어서 올해 치유농림업 과정, 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작 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 시설이 불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불편하기도 하실 것 같아서 망설여 오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5월 초순에는 강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2달 정도의 강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에서도 강의 시간을 줄여서 운영하라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이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에서 해도 될 만한 강의를 제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내용으로 이 치유 3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치유 3법이 치유 농업에 대한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 관련 법률, 산림휴양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국회에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농업, 바다, 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법률안을 제정했습니다. 세 법은 이미 시행되는 것도 있고, 올해 이제 금년 중에 또 시행에 들어갈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농업을 공부하지만 또 해양치유나 또 산림치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법률안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대충 아시고 계시겠지만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보시면 이 목적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 치유농업의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농산일뿐만 아니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경관, 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치유농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농업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 자원들, 여러분 농가에서 가지고 계시는 농업 활동들, 논, 밭, 그 다음에 시냇가, 산, 숲, 그 다음에 영농 활동, 그것 또한 치유농업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활성화를 해서 건강정진이라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 게 어떻게 건강정진에 도움이 될까라고 우리 길 가는 농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장난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건강정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치유농업법이라는 것은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경관이 건강정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목적에다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농업하고 건강증진하고 무슨 관계냐? 오히려 농업 활동을 강화할수록 건강증진이 악화되지, 건강이 악화되죠.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치유가 되는 요 요소들을 활용하고 농업 활동을 이렇게 중노동이 아니라 가벼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 정신 건강의 정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쓰지 않던 근육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국내외적으로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이 고령화 인구 감소로 힘들어하는데 지속 가능한 그런 농촌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바로 치유농업법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치유자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목적은 다른 이 3법하고 비슷해요. 바다에서 바다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바다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치유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한다든지, 배를 타고 휴양을 한다든지, 바닷길 가를 걷는다든지, 또는 뭐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활용해서 요리를 해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 그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 정진도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 활동을 하고 먹고 휴식을 하는 게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복지 향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산림휴양에는 복지라는 말을 목적에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해양치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복지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 치유농업과 산림휴양에 복지가 없다 그래서 복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목적에 복지라는 것을 연계하지 않았다는 말은 보건복지부를 그럽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요 관계되는 것을 아직 제대로 뭐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양치유는 이 복지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 두면 도움이 되겠고요. 산림휴양법입니다. 산림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존,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및 휴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산림휴양법은 산림자원이 대부분 국유자원입니다. 또는 지방정부 자원이라서 내가 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산림휴양법의 어떤 그 지원 조항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산림휴양법은 기본적으로 공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법에서 하고 있는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계신데 법률에서 치유농업에 관련되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볼까요?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정진,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정진하기 위하여 농촌의 자원, 농업 활동 이런 걸 이제 치유농업 자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촌의 자원 어떻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논농사, 밭농사, 짓는 거, 영농 활동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씨를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하는 활동, 그리고 그걸로 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활동, 다 농업 자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식을 넣어놓은 게 바로 이 치유농업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치유농업이랄까요? 여기는 음식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제 생각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치유농업이다. 이게 지금 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뭐 이렇게 건강 회복, 그죠? 스트레스 해소 그런 게 더 역점입니다. 또 복리 정진 그런 활동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 유지 정진, 건강 회복, 건강의 유지 및 정진을 하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활용동의와 관련된 활동이 뭐예요? 시골길을 걷는다, 힘들지 않는 가벼운 노동, 수학 활동을 한다, 김매기를 한다, 그죠? 잡초를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다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영농 활동은 논농사, 밭농사 하는 활동들은 뭐죠? 거기서 농작물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증대하여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생산량을 증대하여 내가 돈 벌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농업의 본질적인 경제활동이고 치유농업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이라기보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치유농업으로 내가 수확량을 증대시켜서 정말 맛있는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농장에 가셔서 농업활동을 하면서 농작물을 훼손한다. 정상이에요. 그걸 아이고 아까운데 이 어떤 농산물인데 그걸 밟고 떨어뜨리고 원래 농사 망치려고 하느냐? 이건 치유농업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치유농업 하시면 안 돼요. 그 치유농업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농사 자원을 훼손하더라도 그 이용하는 손님들이 또는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치유농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죠.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비싸게 팔아서 돈 벌어야 되겠다. 치유농업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농사 자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경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며칠 동안 푹 쉬면서 또는 내가 하는 농사를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더욱더 정진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치유농업입니다. 자, 일반적인 전형적인 전통적인 농업활동과 치유농업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치유농업은 서비스입니다. 복지 서비스업이에요.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시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치유농업 시설이라는 개념은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장비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 효과와 안전이 더 중요하죠. 안전을 위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특별한 거라기보다도 이제 선생님들의 농장이나 농가에 고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농업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그늘막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좀 더 적극적인 휴식 시설로 뭐 누워서 잘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풀장을 조그맣게 한다든지 미끄럼틀을 넣는다든지 모래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잡초들을 이나 또는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원들을 갈아가지고 푹신하게 만들어준 거라 쿠션을 해준다든지 또는 나무 사이에 해먹을 달아가지고 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치유농업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유유 공간에다가 사람이 며칠간 이제 머무를 수 있게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는 조리 시설을 좀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농촌에서 편안하게 먹고 쉬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와이파이 인터넷 시설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정부 활동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치유농업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뭐 안마의자 이것도 치유농업 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 시설은 딱 그 협소하게
농업 관련되는 시설 이렇게 국한 지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인데 농촌에 두는 시설을 치유농업 시설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정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치유농업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그죠? 사회적 어떤 고객이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 있죠.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지나치게 내성적이라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심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농업을 활용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가벼운 경증 치유 활동이 되겠고요. 사회적도 하나의 심리적 사회적인 이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활동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는 잘 못하지만 시골에 와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지내면서 이 정서적인 교감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하고의 대화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고요. 신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던 근육, 우리가 이제 농업 활동이라는 것은 내 키보다 큰 곳에서 과일을 따는 행위도 할 수 있고, 내 무릎 아래에서 어떤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농기계를 혼자서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게 심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 사회, 신체적 건강 정진이 바로 치유농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치유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아주 풍요롭게 지어가지고 돈 버는 활동이 아니라 이 치유농업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먼저 1차 치유 대상이 누군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우리 농장에 갔을 때 너무너무 편하더라. 내가 했는 요리가 뭔가 우리 몸에 매우 좋을 것 같더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변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더라.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죠? 그런 것들이 뭐냐? 바로 치유농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나름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뭐 축사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또는 그 자연 풍광이 좀 위압적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뭐 쓰레기 관련 시설이 있어가지고 쾌적성이 떨어진다든지 이 먼지가 많이 나는 뭐 공사 현장이 있다든지 채석장이 있다든지 그런 곳은 치유농업하기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치유농업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편하다, 아름답다, 맛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경관이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농업 서비스, 산림 치유, 해양 치유, 이 치유 농업은 모두 다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치유 농업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 정부에서 공공 자격증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 자격증을 운영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치농업사가 되는 거예요. 치농업관련법 3조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치농업의 연구개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해야 한다.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치농업의 육성을 위한 활동들을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기 1항에서 이야기한 시의 지책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의무사항이에요. 그래 앞으로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은 당연히 치농업에 대해서 하겠죠. 뭔가 예산을 수립하고 농장을 몇 개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실어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농진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이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뭐 요직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년마다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연구개발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이 종합계획에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치유농업 관련 기술 보급이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기술 보급은 이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원예 치유 활동이 있겠죠. 원예 치유. 그다음에 동물 매개 치유 또는 동물 교감 치유. 실제 동물 매개 치유가 맞는 말인데 이 농림청에서는 동물 교감 치유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 동물, 음식, 운동, 명상, 또 뭐가 있죠? 경관, 영농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농업 관련 기술 보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농민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종합계획에 담게 되어 있고요.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좀 어색한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사업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치유 음식을 정말 잘하신다. 그럼 그걸 내가 사업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부 지자체가 도와주는 거죠. 또 내가 어떤 뭐 사과밭이나 또는 어떤 그 채소를 재배하는 하우스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걸 치유해 쓰겠다고 어떤 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선정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농진청에서 다 하죠. 농진청은 뭐 정보기관이니까. 밑에는 특이하게 눈에 띄는 사항은 없네요. 어쨌든 이 치유농업 계획에 대해서 농진청장이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는 안 하느냐?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을 준용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차원이나 또는 영주시나 뭐 울진이나 안동이나 등의 차원에서 이 취농업 관련 장기 수립 계획을 5년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발전계획, 소위 농발계획이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5년마다 수립해가지고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농발 계획에 이 취농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연구 개발 및 보급에 따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1항에 이제 취농업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 취농업 자원, 취농업 시설, 취농업 프로그램 등 취농업 관련 기술 개발과 그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 정책 제도는 이건 이제 관이나 하는 데고, 두 번째 자원, 시설, 프로그램, 기술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이거는 농진청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농진청하고 농가가 협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나 개나 고양이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농진청에서 이걸 알아보고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전국에서 승마하는 농장 몇 개를 선정하겠죠. 또는 개 관련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또 몇 개 선정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거 선정해가지고 농진청에 짜놓은 연구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연구계획의 일정과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동업할 수 있는,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의 사업화 연구, 앞 설명을 드렸고, 취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도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 있죠. 재작년까지는 자부담 1억에 도에서 4억을 최대한 지원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총 사업비가 3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20%를 아마 농민들이 그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단위에서 경북도가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일반 위생, 안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업 지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그래서 지역의 치유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 개발 보급, 지역적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지역별로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 체험, 홍보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시행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이제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농업을 이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취농업 관련 법이 시행될 때 제 취농업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공무원들 귀찮은데. 그 다음에 취농업사의 이 자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취농업사가 되는 자는 13조 1항에 따른 취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진청장이 실시하는 취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하는 곳이 저희 대학하고 대구 가톨릭대죠. 그 두 곳인데 요 2항에 나오는 자격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에 대한 사항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여기 정해지면 저희들도 요 시험 과목 위주로 교육 과정을 다시 개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3조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정부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당연히 이제 지정을 받고 싶은데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이상 이제 치유농업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제 생각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개념하고 복지하고 이렇게 법에다가 명문화 안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본부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럽형으로 가려 그러면 유럽형이 이제 케어팜이거든요. 케어라는 게 뭐죠? 돌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지원하고 하루에 뭐 나라에 따라 유럽은 나라에 따라지만 하루에 몇만 원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지원해 준 데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그걸 이제 주업으로 하는 취농업 농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개선할 취농업 관련 법에 반영이 돼야 돼요. 이번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 울진 영덕에 계시는 분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울진이 이 해양치유 관련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3개를 선정했는데요. 울진, 목포인가 여수, 서해 쪽에 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 울진, 남해 쪽에 목포인가 여수, 서해 쪽에 뭐 하나 있고요. 그 3개를 선정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이제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해양치유자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 향상, 항노화 등 좀 더 치유농업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과연 될까라 그러는데요. 이게 정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해양치유가 이렇게 관련이 있더라,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하고 항노 활동을 하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바로 해양치유가 도움된다라는 말입니다. 해양치유 자원이란 갯벌, 소금, 심청수, 해조류, 경관, 기후 등을 말한다. 해양치유 자원은 갯벌, 소금, 심청수, 해조류, 경관, 그 다음에 기후. 바닷가에는 전부 다네요. 그죠? 보령 머더 축제? 그럽니까? 그런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가죠. 우리나라 이 지역 축제 중에 거의 최고의 꼽히는 보령 머더 축제인가? 진흙 축제인가? 뭐 그거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가서 즐기고 뭐 이렇게 정말 너무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잖아요.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금도 뭐 다양한 소금 있죠. 뭡니까? 이산가 소금? 이산가? 그 소금 집사람이 좀 먹어본 것 같은 그런 소금도 뭐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치유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살균 효과가 강한 소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심청소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해조류가 뭐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보고 먹고 즐기고, 보고 먹고 즐기고 이게 전부 다 치유 자원인들입니다. 해양치유 시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해양치유 지구를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요. 해양치유 지구, 해양치유 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을 해양치유 지구라 말한다. 해양치유 서비스란
해양치유 자원과 해양치유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자, 치유농업도 서비스업이죠. 산림치유도 서비스업이죠. 그 서비스업은 1차, 2차, 3차 산업 가운데 몇 차 산업이죠? 3차 산업입니다. 해양치유 서비스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치유농업이나 해양치유나 산림치유는 무슨 업? 서비스업입니다. 이걸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이건 농업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찜질방에 가잖아요. 서비스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돈 내고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예요. 찜질방 갔는데 뭐 한쪽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다든지 소음이 심하다든지 뭐 물이 미지근하다든지 그러면 찜질방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 입장, 고객을 모시고 고객을 케어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교육과정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실제 호텔, 우리나라의 최고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에 못지않는 그런 고객 응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 받는 거하고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에 가서 서비스 받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호텔에 가면 어떻게 하죠? 뭐 손님이 오는 등 마는 등 조그마한 창문 만들어 놓고 그냥 열쇠하고 현금하고 교환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도 뭐 손님이 언제 나가는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급 호텔 가시면 어떡하죠? 차가 도착하자마자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을 미소로 환영하고 그냥 풀 서비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장도 이런 최고급 호텔처럼 손님을 모시는 응대 서비스를 갖춰야 돼요. 그렇고 그 보상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양치유 자원의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 서비스 확대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강화해야 한다.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해양치유 서비스는.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해양치유법을 통해서 좀 케어해 주자라는 게 특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치유는 국가자원이잖아요. 그죠? 국가자원을 활용해서 사회 약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자라는 게 해양치유 서비스의 해양치유 서비스가 좀 치유농업과 다른 점이에요. 치유농업은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았지만 해양치유 서비스는 아예 이런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항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바닷가에 살고 있고 바다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치면 요양원이나 또는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이 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헛수고를 덜 하십니다. 해양치유 자원 관련 5조입니다. 활용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번 2항의 1번 치유 자원 관리 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사항, 조사 연구 보전의 활용의 사항, 지정 및 병행에 관한 사항,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한다. 언제마다? 5년마다. 그죠? 그래서 5년마다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의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데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지역 발전 및 국민 건강 정진을 이바지 하는 공익성이 있느냐?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정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익 서비스에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치유 프로그램을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치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먹여보니까 좋겠지. 그래서 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겠다. 이거 안 돼요. 하시려고 그러면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치유에 효과가 되더라라는 걸 검증을 공인기관으로 받아서 그 시험 성적서라고 할까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그걸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 경험으로 좋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양치유지구 지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활성화 지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해양치유 자원의 조사 보존에 관한 연구개발, 산업적 활용을 관한 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국내외 기관과 상호 공동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 관련 법인데요. 산림치유법이죠. 산림치유법인데, 이제 주요 용어를 보시면, 산림문화휴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이라 하면,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 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치유 등을 산림 문화 휴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휴식과 치유를 말한다. 여기 산림 문화 휴양입니다. 자연 휴양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이라 하면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을 말한다. 여기는 휴양시설과 토지도 포함됩니다. 산림휴양림의 정의, 산림욕장,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욕장이라 하면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이나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산림치유라는 말은 향기, 경관,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 이제 향기에 자연향기라고 국한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공향기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향기라고 해놔놓으면 인공향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를 만든 인공향기 가능합니다. 또는 외부에서 향 냄새가 나는 걸 사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숲이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선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사업 제안서에다가 쓰실 때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은 이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야 공무원들이 덜 혼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숲길, 그죠? 숲길 볼까요? 등산, 트레킹, 레저 스포츠 탐방 등,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에다가 만든 길. 맞습니다. 산림 밖의 길도 숲길에 포함됩니다.
산림문화자산. 여기는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게 산림문화자산입니다. 숲속 야영장. 산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합니다.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 레저형 체험 스포츠입니다. 뭐 휴양 산림 바이크, 산에서 암벽 타기, 산에서 트리하우스 이런 게 이제 산림 레포츠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산림 레포츠 시설, 산림 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말한다. 산림치유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동기분들 중에도 산림치유지도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줍니다. 정부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격 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 영어로 정하는 산림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하여튼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고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대학에 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이 또 자격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고요. 산림 레포트 지도사. 이거는 그냥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걸 카톡으로 올릴까요?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법안도 나중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이 법안은 교재에다가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산림치유는 여기 보시면 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 앞에서 레포트 시설, 숲길, 문화자산, 그다음에 산림 휴양림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림치유를 하기에 정말 좋은 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개인 자산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전부 다 개인 자본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면 치유농업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치유농업은 산림치유를 하기에 거대한 자본은 쉽지 않잖아요. 자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림치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합니다. 지자체가 같이 가, 내가 이 산을 당신한테 기부할 테니까, 시에다가 기부할 테니까 운영권을 내한테 한 20년 30년 주십시오. 그렇게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권을 달라,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상 이제 3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본연의 활동을 하시는 사이에 정부에서는 이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관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 여러분들이 또는 산림치유나 해양치유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담고 있거든요. 또 이 3법에서 빠진 게 뭐냐면은 공공 보험, 공익적 보험으로 도와준다는, 보험 커버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동안 없다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첫걸음을 뗐다라는데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구자적으로 이 법의 개정 활동에 좀 더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 이 3법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고요. 농민사관학교에서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뭐 별다른 공문이 없었는데
지난번 공문에는 5월 4일 이후에는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그 확정자 동향을 보면은 10명 이하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5월 4일부터 수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천이 최근에 좀그 확산이 돼가지고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에, 저희들이 좀 신중히 고려를 하고자 합니다. 예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지금 2달째 지연되다 보니까 정상 운영하는데도 좀 차질이 생겼고요. 그래서 5월 10일이 요리학원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학원하고 협의한 결과 운영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또 거기서 개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가봤더니 개강하기가 좀 강의실이 조그마한 있긴 한데 다 들어가기가 좀 협소해요. 요리 학원은 넓어요. 넓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부득이 여러분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수요일인 5월 6일 날 학교에서 개강식 겸 첫 수업을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감안해서 정 안 되면 5월 10일 날 요리학원에서 개강식 하고 겸해서 하고요. 그래 5월 6일 날 괜찮다 하시면 5월 6일 날 학교에서 개강식을 할게요. 에, 학교에서 뵙기로 하고 오늘 제가 가상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좀 몰골이 좀 흉해서 얼굴을 안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